롤스는 제도상의 정의에 있어 두 원칙을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 원칙은 무지의 베일 뒤에 있는 원초적 입장에 있는 합리적 개인들이 공정한 사회의 기본 구조를 만들기 위해 선택하는 두 가지 원칙입니다. 이 원칙들은 단순한 가치 선언이 아니라 사회 제도 전체, 그러니까 정치, 법, 경제, 교육, 복지의 설계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롤스의 저작에 나와 있는 그대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1원칙. 각자는 모든 사람의 유사한 자유체계와 양립할 수 있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의 가장 광범위한 전체 체계에 대하여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제2원칙.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은 다음 두 가지, 즉 A. 그것이 정의로운 저축 원칙과 양립하면서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 이득이 되고 B. 공정한 기회 균등의 조건 아래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된 직책과 직위가 결부되게끔 편성되어야 한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원칙은 기본적 자유의 평등 원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가장 광범위한 기본적 자유를 다른 모든 사람의 동일한 자유와 양립하는 한도에서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 의미는 자유는 절대적 우선성을 가진다. 즉, 경제적 이익이나 공공선이나 전체 효용을 늘리기 위한 이유로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롤스는 보장해야 하는 대표적인 기본 자유를 다음과 같이 매우 구체적으로 열거합니다. 정치적 자유, 예를 들어서 투표권, 비선거권, 정치적 참여권 이런 것들이 있고요. 언론, 출판, 표현의 자유, 양심과 종교의 자유, 사상과 학문의 자유, 사법적 권리, 예를 들어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판단받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이런 것들을 의미하고요. 신체의 자유 또는 인신의 자유, 사적 소유에 대한 권리, 자유주의적 의미에서의 개인 소유권을 말합니다. 이러한 등의 기본 자유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이 자유들은 경제적 효율성이나 다수의 행복보다 우선하는 자유라는 것,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1원칙이 우선하는 이유에 대해 롤스는 자유의 상실을 누구에게도 보상될 수 없는 결정적 손해로 규정합니다. 따라서 어떤 경제적 불평등이 개선되더라도 기본 자유를 훼손하면 그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제2원칙은 사회적 및 경제적 불평등의 정당성 조건입니다. 제2원칙은 불평등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에서 불평등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밝힌 원칙입니다. 이 원칙은 두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제2원칙의 첫 번째 부분은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입니다. 같은 재능과 같은 노력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회적 출신이든 동일한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 의미는 단순한 형식적인 기회균등, 예를 들어서 법 앞의 평등 이런 수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이고 사회적이며 경제적인 조건까지 모두 고려한
기회균등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받을 기회의 평등, 정보 접근에서의 평등, 공정한 채용과 경쟁 조건을 누릴 평등,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롤스는 가난한 가정 출신이라서 능력과 재능이 있어도 기회를 얻기 어렵다면 그 사회는 공정하지 않은, 정의롭지 않은 사회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제2원칙의 두 번째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사회적 또는 경제적 불평등은 오직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최대한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이 원칙의 핵심 아이디어는 부유층에게 더 많은 재산이나 소득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 불평등이 사회의 가장 약자에게도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에만 정당하다는 것입니다. 즉, 불평등을 약자의 이익을 위한 인센티브 장치로 본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전문가나 기업가에게 더 높은 급여를 주는 제도가 의료 서비스 향상, 일자리 증가, 복지 재원의 증가 등으로 인해 사회 최하층의 삶이 나아진다면 그런 불평등은 정의롭다라는 것입니다. 단, 약자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불평등은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롤스는 자본주의적 무제한 불평등의 가장 강력한 윤리적 비판자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두 원칙은 단순한 나열이 아니라 서열이 존재합니다. 1순위는 제1원칙, 즉 자유의 평등 원칙입니다. 자유를 침해하면서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2순위는 제2원칙인데 기회균등이 먼저이고 차등의 원칙은 그 다음입니다. 먼저 기회균등이 실현되어야 그 다음에 차등의 원칙에 따른 불평등이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롤스는 이 순서가 바뀌면 정의롭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차등의 원칙이 좋아 보인다고 해서 교육 기회를 불균등하게 만들어 능력자들이 많이 들어오게 하는 능력자 유입을 늘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논의가 좀 길었지요? 쉬운 말로 다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제1원칙은 자유를 평등하게, 즉 모두에게 똑같이 보장되는 기본적 자유는 어떤 경제적 이유로도 제한이 불가하다. 제2원칙은 공정한 불평등, 즉 기회는 균등하게, 그리고 불평등은 약자에게 최대 이익이 되도록 하는 차등의 원칙입니다. 결국 모두가 자유롭고 약자가 더 나아지도록 불평등을 설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롤스의 정의론의 핵심입니다. 롤스는 정의로운 사회를 판단하는 기준을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불리한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는 것일까요? 그 정책은 사회적 약자의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드는가? 그 제도는 가난한 이들에게 희생을 요구하는가? 혜택을 제공하는가? 성장과 효율성과 발전이라고 하는 미명 아래 누가 희생되는가? 이런 질문 자체가 사회적 양심을 깨우는 윤리적 기준이 됩니다. 롤스는 법 앞의 평등과 같은 단순한 형식적 평등을 넘어서 교육이나 가정이나 환경이나 정보 등 실질적인 기회의 평등을 강조합니다. 능력주의가 공정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불공정 구조를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 노력 부족이라는 탓은 종종 불평등한 출발선을 가린다는 사실들을 다시 생각하게 해줍니다. 이는 교육정책, 입시제도, 복지정책, 노동시장 등에서 출발선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된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유와 평등을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롤스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유는 보장하되 불평등은 약자를 위해서만 정당화된다. 그 결과 롤스는 자유주의의 장점인 개인의 자유와 평등주의의 장점인 약자 보호를 철학적으로 일관되게 결합한 최초의 사상가 중 하나가 됩니다. 오늘날 민주주의는 바로 이러한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정치는 종종 힘센 자나 다수의 이익에 따라 제도가 바뀌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롤스는 정의로운 제도란 누군가를 배제하지 않는 절차, 공정한 기준, 모든 이가 장기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원칙을 기반으로 그래야 만들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즉, 과정이 공정해야 결과가 정당하다라고 하는 원칙을 다시 세워줍니다. 오늘날의 법이나 정치나 행정에서 투명성과 절차적 정의가 왜 중요한지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미국의 어느 놀이공원에 풍선을 파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수소가스를 넣은 풍선을 파는 사람이었지요. 노란색, 파란색, 빨간색 풍선이 높이 떠 있었습니다. 한 흑인 꼬마가 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저씨, 나는 얼굴이 까만색인데 까만 풍선도 다른 것들처럼 저렇게 뜰 수 있을까요? 풍선 장수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꼬마야. 풍선이 뜨는 것은 풍선의 색깔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란다. 풍선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 때문이지.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요. 우리 사회가 이 풍선들처럼 구성원들 모두의 마음속에 정의를 가득 채워 이상향으로 떠오르는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나의 반려책 롤스의 정의론에 대해 소개드립니다.